스마트 컨트랙트란 무엇인가? 여러분, 계약서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계약, 물건 거래, 심지어 핸드폰 요금제까지 우리 삶은 온통 계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약을 지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변호사가 필요하고, 공증인이 필요하고, 은행이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이 사람이 계약을 어기지 않도록 보증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계약이 작동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나가고, 시간이 걸리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계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야 하지? 1994년 닉 샤보라는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가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최초로 고안해냅니다. 당시 인터넷도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블록체인도 비트코인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닉 샤보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디지털 형태로 명시된 일련의 약속이며 당사자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개념을 실제로 구현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완벽했지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개념을 현실로 끌어낸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2013년 러시아 태생의 캐나다 천재 청년 비탈릭 부테린은 19살의 나이에 역사적인 문서를 발표합니다. 바로 이더리움 백서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하지만 결국 돈을 보내고 받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죠. 부테린은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였습니다. 2015년 부테린은 단 21살의 나이로 이더리움 메인넷을 정식으로 출범시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코드가 중개자 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자판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이 필요한가요? 직원이 필요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확히 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B를 실행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if된 구조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사전에 코드로 작성된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됩니다. 이 코드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위변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되면 전 세계 수천 개의 노드가 동시에 그 계약을 검증하고 실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처럼 사람이 소유하는 외부 소유 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코드 자체가 제어하는 컨트랙트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거래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대금을 컨트랙트에 예치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이 충족되면 대금이 자동으로 매도자에게 이동합니다. 등기소도 필요 없고 법무사도 필요 없고 중도금 날짜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시하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신뢰를 사람이 아닌 코드가 보장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입니다. 유니스왑, 에이브, 컴파운드 같은 플랫폼들은 은행 없이 대출과 예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은행 직원도 없고 심사도 없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NFT입니다. NFT의 소유권, 거래 이력, 로열티 분배 모두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NFT를 발행할 때
2차 거래마다 수익의 10%를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지급이라는 조건을 코드에 심어두면 이후 수백 번의 거래에서도 자동으로 로열티가 지급됩니다. 인간이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오,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다오는 특정 리더나 이사회 없이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자금 집행과 규칙 변경까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회사라는 개념 자체를 코드로 대체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 관리입니다. 물류 창고에서 온도 센서가 특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게임 분야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아이템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발행된 NFT입니다. 게임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아이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영구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중개자 제거로 인한 비용 절감, 24시간 자동 실행으로 인한 효율성,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코드의 투명성과 불변성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명확한 한계와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하거나 참여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2016년에 일어난 더 다오 해킹 사건입니다. 당시 더 다오는 최초의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투자 조직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을 조달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해커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재진입 공격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약 360만 이더를 단번에 탈취해버립니다. 당시 시세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번 실행된 코드를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역사를 되돌리는 하드포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결정으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분리되는 역사적 분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디파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대부분이 스마트 컨트랙터 설계 결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 한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코드 오류의 영구화 문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번 블록체인에 배포되면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버그가 있다면 그 버그는 영원히 코드 안에 남게 됩니다. 둘째, 오라클 문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밖의 현실 세계 정보를 스스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라클이라는 외부 데이터 공급자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오라클 자체가 조작되거나 오작동할 경우 계약 실행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드가 계약을 자동 이행했어도 현실 법원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가스비 문제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려면 가스비라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계약일수록 네트워크가 혼잡할수록 수수료가 급등해 비현실적인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신뢰하되 맹목적으로 믿는 건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현재 이 기술은 세 가지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확장성 개선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롤업 기반의 레이어의 솔루션을 통해 처리 속도와 가스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같은 네트워크들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멀티체인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등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들 사이의 연결, 즉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방향은 인공지능과의 결합입니다. AI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더 나아가 AI 에이전트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권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 금융 대형사들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자산 토큰화에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본인도 이더리움의 미래 로드맵으로 더 서지, 더 스커지, 더 버지 등 단계적인 확장 계획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기술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계약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은행을 신뢰하고 변호사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신뢰의 대상을 사람에서 코드로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수백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코드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부패, 중간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킹 사례에서 보았듯이 코드를 짠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알면서도 수많은 개발자들이 오늘도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 조직 구조,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인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그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은 왜 계속 살아남을까 라는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